박혜상의 싱생송의 박혜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는요 1948년 7월에 처음 대통령 선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현재까지 2019년 19대까지 이 대통령 12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10명이 임기를 마쳤고 1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현재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재직 중이고요. 박혜상의 싱생송 시즌2를 맞이해서 대통령의 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제1부 대한민국 초대 2대 3대 이승만 대통령의 애창곡 희망가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제2부 대한민국 제4대 윤보선 전 대통령의 애창곡 유정천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물백과를 보도록 할까요? 제4대 대통령 윤보선 충남 아산생입니다. 그리고 재임 기간이 1960년 8월에서 1962년 3월. 4.19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가 된 후에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입후보해서 제4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5.16으로 인해서 1962년도에 사임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63년에 민정당을 창당을 해서 그해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출마를 합니다. 하지만 박정희 후보와 겨루어서 실패를 하고 맙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숱한 고비를 넘기셨던 윤보선 전 대통령, 바로 그분의 애창곡 유정천리, 오늘의 노래입니다. 자, 여러분 함께 불러보도록 할까요? 너무나 많이 부르시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 아들 손을 잡고 감자 심고 수수 심는 도매산 꼴매고 향해 못 살아도 나는 좋아 외로워도 나는 좋아 눈물 어린 보따리에 황혼빛이 젖어 드네. 역사적으로 큰 문제가 된 1960년 3월 15일. 그날은 제4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요, 구파와 신파가 대립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를 선출을 하는데, 구파의 후보가 바로 유석 조병옥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파의 후보는 장면. 서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한바탕 격돌이 펼쳐지죠. 그 결전의 결과는요, 구파의 조병옥 후보가 신승을 하게 됩니다. 딱 한 세 표 차이로. 결국 대통령 후보는 조병옥, 그리고 부통령 후보는 장면, 이렇게 결정이 된 거죠. 사실 이승만 대통령에 맞설 만한 유일한 후보가 민주당의 유석 조병옥 박사였었습니다. 유석 조병옥 박사는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에 돌입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파. 아파. 갑자기 아파. 어딘지 모르게, 왠지 모르지만 자꾸 아파. 그래서 이 갑작스러운 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월트리드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입원을 하고 하루 이틀 사흘, 병세가 빨리 좀 호전이 되고 대한민국 땅에 좋은 소식이 좀 전해져야 되잖아요.
야당 그 대통령 후보 조병옥 박사 건강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며칠 후면 아마 귀국이 될 것 같고 그때 되면 정말로 이승만 자유당 정권과 한바탕 격돌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그 좋은 뉴스는커녕 점점 불길한 뉴스가 가까이 오더니 결국에는 2월 15일 날 안타깝게 그 멀리 미국 그 땅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날이 바로 2월 15일입니다. 2월 15일. 이렇게 조병옥 박사가 2월 15일 날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시에 경상도 지역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거기에 학생들이 유정철이라는 이 노래의 가사를 바꾸어서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가 일파만파로 엄청나게 이건 뭐 가요로서 히트가 아니라 온 국민의 가슴속을 막 절절히 파고드는 그런 노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세상을 원망하랴 자유당을 원망하랴 춘삼월 15일에 조기 선거 웬 말인가 천리만리 타국당의 박사 죽음은 또 웬 말인가 서름 어린 신문 들고 백성들이 울고 있네. 이 무슨 얘기예요? 노랫말이 유석 조병옥 박사가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이승만의 부패한 정권을 타도하고 뭔가 새로운 어떤 그 희망, 새로운 비전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유석 조병옥 박사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꿈이 좌절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가사를 그렇게 바꿔서 불렀는데 결국에 이 노래가 유석 조병옥 박사를 추모하는, 애도하는 그런 노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의 가사를 사람들은 유석 애도가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노래 한번 노래를 불러드리는데 1절과 2절 가사가 있는데 이야기 전개상 제가 2절 가사를 먼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들의 마음은 과연 어떤 꿈을 꾸고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 이 꿈이 좌절됐었고 그리고 좌절된 그 꿈을 다시 키우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던가 하는 것이 이 노랫말에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그때 당시 그들의 정서를 한번 보자고요. 세상을 원망하랴 자유당을 원망하랴 조기 선거 웬 말인가 천리만리 타국당에 박사 죽음 웬 말인가 서름 어린 신문 들고 백성들이 울고 있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잃어버린 민주당 그리고 또 대통령 후보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자연스럽게 여당 후보 즉 자유당의 후보인 이승만이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죠. 어부질이란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그냥 얻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4대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결전이 아니고 부통령 선거 결전이 돼가는 그런 양상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양당의 부통령 후보 누굽니까? 자유당은 이기붕 그리고 민주당은 아주 안타깝게 유석 조병옥 박사에게 3표 차로 정말 안타깝게 부통령 후보로 밀려난 장면. 이렇게 두 분의 대결이 이제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자유당은 욕심을 버리질 못합니다. 이 자유당은 이기붕 후보를 어쨌거나 부통령으로 선출을 시키기 위해서 당선을 시키기 위해서 온갖 얄팍한 술수를 다 부립니다. 제가 술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쩌면 선거의 계략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술수에 가깝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정말 아주 얄팍한 술수고 아주 얍삽하고 비겁한 행동입니다. 정치권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투표율을 앞당겨라 라는 모종의 지시가 떨어져요. 투표율을 앞당겨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2월 15일 날 유석 조병옥 박사가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괜한 억측들이 난무하고 그 억측들이 이 사건에 붙게 되면 이야기가 일파만파 커지게 된다.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투표 날짜를 되도록이면 앞당겨라. 언제? 한 달 후로 3월 15일로 결정. 지들 마음대로 그냥 3월 15일 조기 선거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3월 15일. 잘 될까요? 여러분 3월 15일 3.15 뒤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 번쩍 떠오르시죠? 네. 자,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3월 15일 날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요일에도 또 강제적으로 학교에 등교를 시키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대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야당 후보 유세가 일요일 날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야당 후보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야당 후보와 사람들의 만남을 최대한 떼어놓게 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학교에 모두 등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야당 후보와 국민들과의 거리를 멀게 만들어갑니다. 정말 치졸하죠?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선거를 치렀잖아요. 개표를 해보니까 이기붕 후보가 득표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정서상 너무너무 득표율이 너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이 득표율이 높으니까 당황한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야야 득표율 그건 좀 낮춰. 이거 한 표나 두 표나 이기면 그냥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1000표 1000표 이겼다고 발표할 필요 없잖아. 득표율을 낮추란 말이야. 득표율을 애써서 낮춰서 발표하는, 이거 정말 지구상의 선거라는 선거를 다 들어봐도 아마 이런 해프닝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선거를 치릅니다. 이 대통령 선거 결과에 정말 국민들은 절망하고 말죠. 그런데 우리 민족이 보통 민족입니까? 절망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죠. 그 절망 속에서 또 꽃을 피워내는 게 바로 우리 민족의 근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민족의 근성이 바로 그거거든요. 학생들, 국민들 노래를 부르면서 골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노래? 바로 이 노래. 유정철리. 이 유정철이라는 곡이 이제 퍼져가니까 자유당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빨리 막아야 되겠는데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진원지를 찾아보니까 중고등학교 대구에 있는 특히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각급 학교의 교사들한테 정부 눈치를 보면서 야, 좀 서둘러 가방 조사를 해가지고 그 가사가 막 퍼져나가는 걸 갖다가 그냥 다 막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대구에서는요 학생 봉기가 일어나요. 학생 봉기가. 그리고 마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3월 15일 날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중고생들, 그 학생들한테 무분별하게 경찰들이 폭력으로 제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이 전국으로 알려지면서 결국 4.19의 도화선이 되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 정도 되니까 결국에는 양심 선언을 하면서 학교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들, 또 공직을 벌인 공무원들이 고향으로 떠납니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비탄조로. 자, 그러면 이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유당 말기에 유석 조병옥 박사의 추모곡으로 불려지면서 이 유정철이라는 노래가 금지곡이 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결국 유정철이라는 노래가 유행함으로 해가지고 민심은 더욱더 반자유당, 반이승만 정권의 방향으로 돌아갔고 결국 3.15 부정선거를 맞이하게 된 대중들이 분노를 해서 4.19까지 귀결이 되고 이승만은 하야를 하게 된다는, 결국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우리 백성들의, 우리 국민들의 승리예요. 민주화에 대한 의지의 승리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4.19로 자유당이 몰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정철리의 가사는 다시 또 한 번 바뀌어져서 불리게 됩니다. 이 노래 개사 부분, 그 유석 조병옥 선생을 애도하는 이 노래의 개사 부분 마지막을 보면 유정철리 꽃이 피네 무정철리 눈이 오네.
이 부분이 자유당의 꽃이 피네 민주당의 비가 오네. 왜? 유석 조병옥 박사가 돌아가셨으니까 자유당의 꽃이 피네 민주당에는 비가 오네. 그랬는데 결국 이렇게 돼가지고 이승만이 하야를 했잖아요. 하야를 하고 나니까 이야기가 바뀌어집니다. 민주당에는 꽃이 피네, 자유당에는 비가 오네. 이렇게 바뀌면서 자유당의 비극으로 이 노래의 개사도 거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물론 개사된 노래이긴 하지만 여러분, 대중가요의 그 당시 대중정서가 이렇다는 거, 그 대중정서를 고스란히 내포하고 있어서 바로 대중가요가 문화적 가치가 드높다는 사실, 이런 사실을 봤을 때 민주당의 꽃이 피네, 자유당의 비가 오네, 이거야말로 정말 당시 대중들의 정서가 그대로 묻어나는 그런 가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중가요의 위대함을 다시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박해상의 싱생송 시즌2 대통령의 노래 제2화로 대한민국 제4대 윤보선 전 대통령의 애창곡 유정천리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유정천리 자연스럽게 이 노래로 인해서 당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윤보선 대통령 애창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가련다 떠나련다 해공선생 길을 따라 장면 박사 홀로 두고 조 박사도 떠나갔다. 가도 끝이 없는 당선길은 몇 구이냐. 자유당에 꽃이 피네 민주당의 비가 오네. 이렇게 끝났다면 우리나라 민주화의 길은 요원했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민주당에 꽃이 피네 자유당에 비가 오네. 이렇게 계산은 마무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얘기 중간에, 이 노래 중간에 해공 선생이 나오네요. 해공 신익희 선생을 얘기합니다. 신익희 선생을 뒤를 따라서 장면 박사를 홀로 두고 조병옥 박사도 떠나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도 정권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당선의 길은 요원하다. 그 길이 정말 몇 굽이냐. 자유당의 꽃이 피네 민주당의 비가 오네 했는데 다시 한번 노래를 하면 민주당의 꽃이 피네 자유당의 비가 오네. 아하, 통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노래 유정천리 정말로 재미있는 대목들이 참 많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의 정서를 아울렀던 한 곡의 노래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갔던 대통령의 애창곡으로도 빛날 수 있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정서를 안고 있는 대중가요의 힘이라는 사실을 대중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 박정희 대통령의 애창곡, 그 이야기도 기대해 주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해상의 쌩쌩송.